안 위원장님 부친께서는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었더군요. 부산의 한 판자촌에서 의원을 열어 49년, 그러니까 1년 모자라는 반세기가 되죠. 이렇게 긴 시간 동안을 만약 돈 보고 의원했더라면 당연히 돈 많은 부자들이 동네에서 의원했어야 옳잖아요. 그런데 판자촌에서 그렇게 긴 시간을 봉사하시면서 그 동네 사람들은 안 위원장님의 부친을 부산의 슈바이처라고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그 착하고도 선량한 근성이 그대로 아드님이신 안철수 위원장님께 전해진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좋은 사람은 하늘로 가시니까 안철수 위원장님의 부친께서는 반드시 하늘에서 아드님이 크게 성공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계실 것으로 믿으며 안철수의 지지자들인 우리들 또한 끝까지 안철수 위원장님 믿으시고 안 위원장님이 하시는 일에 모든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논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논평에서는 요즘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조목조목 순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 둘씩 저희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생각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지난번 논평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과 관련하여 먼저 한덕수와 한동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후보자 가운데 한덕수가 낙마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말입니다. 제가 들었던 그 이유로는 특히 한동훈에 대하여 지금 벌써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조차 열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걸 보세요. 그렇지만 윤석열은 100% 한동훈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할 것이므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에 대한 안갚음을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틀림없이 한덕수를 낙마시키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도 또 모자라 지금 벌써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정호영 또한 이미 사실상 낙마가 기정사실화되어 있잖아요. 오늘 논평의 첫 번째 주제로 저는 이 정호영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드려볼 생각입니다. 일단 정호영 후보, 저는 이분께서 지금까지 사퇴하지 않고 뻗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이분 본인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불거져 나온 이 정도 수준이면 이분 본인은 두 말할 것도 없고 이분의 부인이나 자식들, 그러니까 가족들 모두가 진작 함께 나서서 그만두라고 권고했을 것이라고 믿음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분을 붙잡고 있는 것은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이 자리에 대한 이분의 욕심 때문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100% 지금 이분을 붙잡고 있는 것은 윤석열과 그의 주변에서 이 인사권을 농락하고 있는 장제원을 필두로 하는 이른바 윤핵관들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특히 윤석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 인사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반대에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이분의 평소, 그러니까 검찰총장 시절부터 보여주곤 했던 일종의 밀어붙이기식의 뚝심, 그걸 습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드리자면 무대뽀식의 밀어붙이기 스타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거기다 한 수 더해서 장제원 같은 이 윤핵관들이 아마 이렇게 끌어냈을 거예요. 기왕 여기까지 온 바에는 계속 이 정호영을 화살바지로 내세워 청문회까지 끌고 가면 지금 이 정호영 외에도 또 다른 여러 장관 후보자들이 받고 있는 비의혹들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특히나 그 사회교육부 총리 후보, 어떻게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서 이른바 최고의 성품, 최고의 실력이라는 그런 기준을 내걸고 뽑아왔다는 인물군상들이 모두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지 참으로 안철수의 얼굴을 봐서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주고 싶어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두가 이 무슨 인사가 있다느냐고 그야말로 입 가진 자들 모두가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국민들로부터 오고 있는 부정적인 여론들을 정호영이라는 이미 이 부정의 이슈 한복판에서 조국의 판박이로 이미 낙인 찍혀져버린 정호영을 화살바지로 내세워 다른 후보들의 문제들은 은근슬쩍 한마디로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두루뭉실하게 덮어감추려는, 그런데 이건 그야말로 얄팍하기를 이를 데 없는, 한마디로 이걸 표현하기에 정말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군요. 혹시 신의 한 수, 그 반대말에 어떤 말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이건 악수 중의 악수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이 카드는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기사를 보니까 정호영 후보 아들의 병력 비리까지도 또 함께 불거졌던데, 이렇게 되면 이건 조국을 넘어서 박원순까지 함께 닮아버리는 꼴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권고하건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딱
빨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지명 처리하시고, 나아가 사회교육부총리 후보도 역시 함께 지명 처리하시고, 이 두 분야의 새로운 후보 인선을 공동정부를 약속하셨던 안철수 인수위원장님께 맡기십시오. 그렇게 해서 가뜩이나 국민들한테 지금 오해를 사고 있는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의 취지도 살리시고, 나아가 새로운 훨씬 더 훌륭하고 더 깨끗한 좋은 후보를 국민들 앞에 내놓으시면 이거야말로 새 정부 출범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정서에도 부합하고, 또 나아가 대선 때 전체 국민들이 약속했던 공동정부의 취지도 살릴 수 있을 테니 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여기까지 오늘 논평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는 역시 어제 발표된 국힘당과 국민의당과의 합당과 관련한 문제인데, 이 합당 관련 모든 세세한 전후 사연들과 그리고 그 맥락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굳이 따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합당을 하고 난 뒤에 여전히 지금 이 당의 당대표직을 맡고 있는 이준석에 대해서만큼은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솔직히 기분은 정말 더러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합당 선언문을 읽고 계신 우리 모두의 우상이신 안철수 위원장님이 곁에 성접대나 받아먹고 다녔던 정말 더럽고도 추잡하기를 이를 데 없는 이런 이준석 같은 자가 곁에 함께 서 있다는 자체가 기분도 더럽고 정말 재수없잖아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정치 자체가 원래 이렇게나 더러운 걸 말입니다. 한마디로 역설이라도 이런 역설이 없죠. 그런 말 있잖아요. 못생긴 사람과 함께하는 친구는 함께 다닐 때 자신을 돋보이고자 하지만 실상 덕을 보는 사람은 잘생긴 사람보다 오히려 그 못생긴 친구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뜸 그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을 놓고 먼저 못생긴 사람에게 저렇게나 잘난 사람을 달고 다닐 정도면 이 못난 자야말로 정말 대단한 놈이라고나 하고 감탄할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또한 스스로 그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도 추잡하고도 미스건지를 잘 알고 있는 까닭에 그걸 보다 좀 더 희석시키기 위하여 깨끗하고 순수하고 나아가 매력적이기까지 한 안철수에게 거의 스토킹처럼 집착하고 매달리는 방법으로 자신의 주가, 즉 사회적인 지위나 자존심을 은근하게 고안해왔던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그 합당 선언을 보면서 그 합당 선언문을 함께 들고 있는 안철수와 이준석,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정치인과 가장 더러운 정치인에게서 뿜겨져 나오고 있는 명함을 통하여 이 보수파 정당의 정말 박지만 않는 미래를 보면서 불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바로 오늘 아침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엊그저께까지 당대표였던 송영길과 그리고 이재명이 대선을 가장 많이 도왔던 박주민, 한마디로 이 두 사람은 엊그저께까지 이 더불어민주당을 지탱해왔던 그야말로 중진 중의 중진들 아닙니까?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이 두 사람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가차없이 컷오프시켜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주역을 담당한 인물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당대표 격이 있는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지원이잖아요. 나이도 젊어서 한창 20대. 거기다 또박또박 내뱉고 있는 모든 발언들 하나하나 촌철살인의 그치끝이라고는 없는, 벌써 어떤 기사들에서 보니까 이 박지원이야말로 여자 김종인이라는 거잖아요. 항상 스스로 김종인이 제자로 차차하는 이준석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꼬락서니와 비교하면 얼마나 대소적입니까? 정말 솔직한 말씀이지만 보수파, 이 박지원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이미 이준석은 박지원이 상대가 아니에요. 이준석 때문에 2030의 젊은 여성들을 모조리 박지원에게 빼앗겼고, 지금 남아있는 2030의 젊은 남성들도 조만간에 곧 박지원한테 모조리 다 빼앗기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가장 민감한 대학 입시와 관련한 자녀 특혜 논란, 지금 이 도화선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정호영 때문에 불이 붙어버린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나마 지금까지 남아 보수파 국힘당을 지지하고 있는 2030의 젊은 남성들이 요즘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모두 잘 아시잖아요. 아니, 우린 윤석열이 바로 정호영의 이와 같은 자녀 특혜, 이런 불공정과 비상식을 바로잡아줄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나 열광스럽게 지지해왔던 것인데, 이게 지금 뭐란 말인가? 우리를 속인 거잖아. 이렇게 어느 한순간에 이와 같은 판단이 내려져 보세요. 그야말로 대선 전에 밀물처럼 몰려왔던 윤석열에 대한 그 믿음이 대선 직후에 바로 썰물처럼 거품만 남기고는 종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대선 전, 그러니까 당내 경선 때까지만 했어도 이준석은
이른바 그 자신의 가장 큰 지적처럼 간주하고 있은 2030 젊은 남성들의 그 마음을 붙잡아두기 위한 명분 하에서라도 감히 윤석열과 대립하면서 가출도 하는 등 뭔가를 결기도 보여주곤 했었고, 또 그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보수파 국힘당 쪽에 마음을 두고 있는 이 2030 젊은 남성들의 마음을 이제는 그 누구라도 나서서 붙잡아낼 힘이 없어지고 만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준석은 그 성접대 의혹이 증거인멸 교사로까지 번지면서 지금 거의 기승사실화하여 이준석 자신이 이미 그 당대표직에서 쫓겨나기 일보 직전까지 와 있잖아요. 경찰이 일단 소환만 하면 바로 흑보살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부서져 형체 없이 사라져버린 꼴이 나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에 이 당은, 그러니까 이 보수파 국힘당은 박지현이라는 굉장하게 큰 적수, 그런데 너무 새파랗게 젊은 20대의 이 정치 초년병에 의해 아주 크게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국힘당은 대선 전에는 이준석 때문에 2030의 젊은 여성들을 다 잃어버렸고, 대선 직후인 지금은 윤석열의 40년지기, 그런데 어제 또 기사에 나온 걸 보니까 40년지기 이건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그러네요. 그렇지만 그게 헛소리일 수가 없는 것이 이 40년지기설은 누가 제멋대로 함부로 지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바로 정호영 후보 본인이 어느 신문의 인터뷰에서, 그게 영남일보일 거예요. 그 영남일보 인터뷰에서 직접 그렇게 자랑하면서 부르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선 직후인 지금은 바로 이 정호영을 끝까지 장관 후보로 고집하고 있는 윤석열과 그의 윤핵관들 때문에 이번에는 2030의 젊은 남성들까지도 다 잃어버릴 생긴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안철수 위원장께서 인수위 마치시고 직접 이번 지방선거에 투입되시어 설사 총주의를 하시더라도 그때는 이미 모든 게 다 늦어집니다. 우선 보세요. 이준석이라는 이 성접대 당대표, 이 악재를 가지고 어떻게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호소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자녀 특혜 논란으로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달구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이건 조국만 빼닮은 것이 아니고 조국에 더해서 박원순까지 함께 빼닮은,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2030 젊은이들이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박지원 쪽으로 가버리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저희 논평의 세 번째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을 누가 나서서 빨리 멈춰세우고 나아가 이걸 제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인데, 물론 가장 좋기는 윤석열 본인과 그리고 윤핵관들이 직접 나서면 두말할 것도 없이 좋죠. 특히 윤핵관들이 먼저 나서서 직접 윤석열에게 지금 이 상태대로 시간을 끌다가는 6월 지방선거 다 망치게 되니까 정호영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금 계속 비위가 불거지고 있는 사회교육 부총리 후보자 김인철까지도 이참에 함께 지명 처리하고 이 두 분야의 후보 인선은 차라리 이참에 공동정부의 취지도 살릴 겸 안철수 위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고 권고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기대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윤핵관 중에 윤핵관 장재원이라는 자가 기자들한테 대고 하는 소리를 보세요. 정호영과 조국이 뭐가 같으냐고 역전까지 내고 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조국 한 사람만 닮은 것이 아니라 아주 조국에 더해서 박원순까지 함께 닮아버린 정호영인데 그걸 장재원이란 자가 지금 이따위 식으로 비호하고 나서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때문에 저는 이제는 안철수 위원장님께서 직접 이 정호영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마디를 따끔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기자회견 때 보니까 안철수 위원장께서도 한마디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냥 의혹 해소가 먼저라는 이 정도의 태도 표시만 가지고는 이건 정말 곤란합니다. 물론 안철수 위원장님이 이 땅에서야 지금 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시기는 참으로 딱하시지 않은 것을 인정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는 분명하게 한마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호영 후보는 대단히 부적격함으로 스스로 사퇴를 하시든지 아니면 윤 당선인께서 직접 지명 처리해야 한다고 압력을 가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안철수 본인이 그 자신이 아닌 국민들을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견이 당장 반영되면 공동정부의 취지는 살아나는 것이고, 그 의견이 바다의 돌전 전격으로 여전히 무시된다면 그때 가서는 그 비난은 오로지 윤석열과 그의 윤핵관들이 몫이 될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곧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윤석열 당선인과 그의 윤핵관들에게
공고합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 처리하시고 이 분야의 새로운 후보 인선을 안철수 위원장님께 일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첫째는 공동정부의 취지도 살리시고 둘째는 지금 막 윤석열과 윤석을 버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박지현에게라고 하고 있는 2030의 젊은 남성들의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다음 둘째는 윤석열과 그의 윤핵관들이 계속 국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이 문제가 많은 몇몇 장관 후보자들의 지명을 끝까지 처리하려고 하지 않을 경우 안철수 위원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절대로 두루뭉실하게 아프지도 가렵지 않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따끔하게 아프게 전곡을 찌르셔서 직접 비판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게 진정으로 윤석열을 돕는 것이고 이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에 도움이 되는 길이며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지금 한창 의심을 받고 있는 공동정부의 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방송 때 그 좋은 의견들을 모두 논평 속에 담아서 함께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